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크리에이터 데이를 통해서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폴드와 플립의 자세한 모습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폴드 6부터 보겠습니다. 카메라 디자인 컨셉은 전작과 같지만 카메라 링이 커지면서 카메라가 더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이 전작보다 더 평평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측면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뀐 것도 알 수 있죠. 위에서 보면 좀 더 얇아지고 폭도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도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디자인에서 일자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힌지 쪽을 보면 폴드 6가 조금 더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측면부가 완전히 평평해지면서 그립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정도였고요. 폴드 6는 기본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모두 매트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네이비 컬러, 이것이 실버 컬러,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핑크입니다. 힌지 부분까지 무광 처리를 한 점이 전작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폴드 6의 내부 주름은 플립 6에 비해서는 개선폭이 적었습니다.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폴드 5의 80% 정도로 느껴졌고요. 폴드 7 때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플립 6만큼의 주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 모습을 보면 각진 모서리 때문에 더 시원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접었을 때의 모습에서도 폴드 6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완전히 각진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디스플레이가 양옆으로 더 넓어졌죠. 베젤이 더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힌지 부분의 부피까지 줄어들면서 남는 공간 없이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얄쌍한 그립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최대로 키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폴드 6를 보다가 폴드 5를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역체감이 들긴 했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해보면 커버 디스플레이 폭이 얼마만큼 넓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의 베이퍼 챔버의 크기도 전작보다 1.6배 더 커졌다고 삼성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밝은 실내에서 폴드 6와 폴드 5의 카메라를 간단히 비교해봤는데요. 큰 틀에서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도 화질이나 손떨방까지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플립 6는 외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링에 컬러가 들어가고 카메라 링의 크기가 커지면서 디자인 포인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측면이 완전히 평평해지고 무광으로 마감 처리가 된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입니다. 후면 역시 무광이고요. 스피커 그릴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일자 모양으로 변경됐습니다. 마이크의 구멍도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플립 6의 4가지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민트 색상입니다. 무광이 매력적이었고요. 이건 실버 컬러인데요. 약간 시크한 느낌도 나죠. 다음은 블루 컬러입니다. 가장 시원한 느낌이었고요. 이건 옐로우입니다. 좀 점잖은 느낌도 들죠. 후면을 보면서 각 컬러에 대한 느낌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플립 6에서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는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거의 반 정도 주름이 줄어든 것으로 느껴졌고요. 손으로 만져봐도 느껴지는 화면의 굴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플립 6에서 상당 부분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기 폴드 모델에도 주름이 더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밝은 실내에서 플립 6와 플립 5의 카메라를 비교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플립 6의 메인 카메라가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된 만큼 플립 5의 1200만 화소 카메라에 비해서 유의미한 화질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미지 크롭으로 보면 늘어난 화소수만큼 해상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대를 해도 입자가 거칠어지는 정도가 훨씬 덜한 것도 알 수 있죠. 다만 일부 안보 표현에서는 노이즈가 더 억제되면서 디테일이 뭉개지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동영상에서는 전작인 플립 5와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폴드 6와 플립 6의 새로운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 노트 앱에서 음성을 바로 스크립트로 받아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녹음이 잘 되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주위가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이었는데요. 음성 인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받아 적은 텍스트는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내용이 긴 경우에는 요약도 가능했습니다. 노트 어시스트 기능 중에는 PDF 파일 번역 기능도 생겼는데요. PDF 파일에서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 안에 있는 내용들도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문과 번역본도 번갈아 볼 수 있으니까요. 외국 PDF 논문 자료를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죠. 스케치 변환 기능이라는 재미있는 생성형 AI 기능도 생겼는데요. 유저가 대충 그림을 그리면 갤럭시의 AI가 제대로 된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스케치 변환이라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다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AI가 주변 환경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생성해 주니까요. 골라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AI 기능입니다. 또 이렇게 기존 이미지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말고 삼성 노트 앱에서 백지에 원하는 그림을 대략 그린 다음 AI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스케치 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곽만 그렸는데도 5가지의 이미지 타입 중에서 원하는 타입을 고르면 그럴듯한 이미지가 탄생하는데요. 정말 대략 그린 그림도 이렇게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AI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케치 변환 기능은 에어 커맨드나 엣지 패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번역 기능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듣기 모드라고 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외국어를 듣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갤럭시 버즈 3나 버즈 3 프로를 사용한다면 통역되는 한국어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확히 작동된다면 거의 동시 통역사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이 기능 역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하니까요. 해외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접히는 기기의 특성을 이용하는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상대방과 서로 아래 있는 폰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었다면 폴드6와 플립6에서는 커버 화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더 자연스럽게 화면을 주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외국어를 반대쪽 디스플레이에서 번역된 언어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상대와 마주보고 대화한다면 꽤 괜찮은 동시 통역 기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 기능 관련해서 서클 투 서치를 이용한 전체 화면 번역 기능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외국어들이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해당 모습을 비추고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서클 투 서치가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언어들을 한 번에 모두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번역된 곳을 동그라미 치기만 하면 해당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배경 화면 기능도 생겼는데요. 먼저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입니다. 이 기능은 바탕화면 속에 있는 캐릭터나 물건들이 화면 터치나 기기가 회전하는 것에 반응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기능인데요. 아기자기하고 재밌었고요. 생성형 배경화면 기능은 유저가 몇 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바탕화면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기능도 정식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현재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배경화면에 적용해서 보여주고요. 현재 시각에 따라서 어둡거나 밝아지는 모습도 배경화면에 반영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유저가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플립6가 알아서 시계 모양과 프레임을 선택해서 반영해주는 스타일 추천 배경화면 기능도 생겼고요. 플립6의 경우 채팅 어시스트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 확인을 하고 답장을 해야 될 텐데요. 플립6의 커버 화면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AI가 대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맥락을 이해해서 답장을 할 문장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3개의 추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이 없다면 다시 AI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메시지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핑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 몇 번의 터치만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겠죠. AI 기능을 활용한 인물사진 스튜디오 기능도 생겼는데요. 인물사진을 찍고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누르면 인물사진 스튜디오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인물을 캐릭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인물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줌을 해주는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플립으로 예를 들면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해준 다음 단말기를 열어서 플렉스 모드를 해주면 자동 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찍히는 사람의 얼굴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립6와 폴드6의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노트였습니다.